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화된 가운데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거래는 이상하게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치솟는 이 아파트 값에 특히 대출 문턱까지 좀 높아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빌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동산을 선택을 해야지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을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올바른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그와 관련된 해답까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 왔고요. 오늘 준비된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테고요. 이후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신당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94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십시오. 다만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다양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좀 오프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아파트와 관련된 매수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왜 이런 현상까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과 함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책의 변수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내일부터 양도세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기존의 비과세 요건이 9억에서 실거래가 9억에서 내일부터는 12억으로 다소 완화가 된다라는 변경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지금과 같은 변수가 많은 시장 환경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동향을 점검을 해볼 건데요. 자, 위축된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동향 점검을 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한 주간 동향을 점검을 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절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그만큼 상승폭도 둔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 아파트도 오히려 사자는 분위기보다는 팔자는 분위기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0.24%, 수도권의 경우가 0.16%,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10%, 강남 3구의 경우는 0.16%, 경기도는 0.17, 지방은 0.13.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다소 크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상승률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과연 그 원인과 전망,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지금과 같이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의 거래가 둔화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정부의 대선을 앞두고 극약 처방이 있었다. 극약 처방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대출 강화가 됐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많은 변수들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집값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선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부 내용으로는 대출 강화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어떻습니까? 지켜보자는 분위기죠. 자, 오히려 대출 강화는 기존에는 투기꾼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대출 강화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투기꾼이 차단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마저도 차단하는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고요. 또 다주택자는 어떨까요? 종부세 부담은 있지만 팔고 싶지만 팔 수 있을까요? 지금 못 팔죠. 양도세가 많게는 최고 시세율이 시세 차익의 75%를 양도세가 나가게 생겼는데 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분위기고요. 즉 시장에서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도 인상이 있었죠. 0.75에서 최근에 0.10까지도 금리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부분은 뭘까요? 바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점차적으로 관망세를 유지를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동향과 앞으로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거래 절벽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요. 10월 전국 주택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죠. 10월의 전국 주택 거래량이 18.8%나 아주 급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수도권은 어떨까요? 수도권은 작년 동기라고 하면 작년 20년 10월이 되겠죠. 10월 동기 대비 무려 23.6%나 급감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파트 매매의 경우는 전월 대비 무려 11.6%나 감소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어떨까요? 아파트 외 주택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다세대 주택 빌라가 있겠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같은 게 있겠죠. 자,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전달 대비 0.2% 오히려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는 너무 가격도 많이 올란 데다가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거래가 급감하는 반면에 그 외에 다세대 주택과 같은 아파트 외 주택의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거래 절벽에 빠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금리 인상까지도 되었다. 그에 따라서 거래 절벽은 더욱더 심화되는 분위기고 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실수요자 부분인데요. 오히려 실수요자 대출까지도 제한되면서 시장 경제가 지금은 왜곡되고 있다. 오히려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 경계가 왜곡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과 지금을 보더라도 거의 반토막 났다. 거의 50%, 작년 동기 대비 50% 거래 건수가 오히려 급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서울의 주택 매매량을 보더라도 5월에 비해서 지금은 어떨까요? 10월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 동향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인데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의 내용은 바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치가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상일 경우는 어떨까요? 오히려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더 많다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매수자가 많을 경우는 반대로 100 이하일 경우는 어떨까요?
배도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수치가 바로 100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는 그만큼 거래가 침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어떨까요? 바로 11월 이 기점부터 여기에 바로 대출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치가 100 이하를 찍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자, 서울의 경우는 98까지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99.3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 동향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파트의 분위기는 그만큼 거래가 좀 침체되는 분위기인 반면에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빌라를 구입 시에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권리 산정일인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이 있는데, 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겠고요. 서울시에서는 민간 재개발,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추진은 국토교통부가 이사 대책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권리 산정일이 언제죠? 바로 올해 6월 29일이다라는 부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신속통합기획에서 추진하는 올해 9월 23일 기준이 바로 권리 산정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요 부분까지인데요. 요 기준선을 통해서 요 윗선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가장 중요한 현금 청산 대상이 과연 언제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6월 29일 이후 사업지에 주택 등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6월 29일에 뭐 매매든 신축 다세대 주택 그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는 모두 다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서울시 민간 재개발은 어떨까요? 바로 권리 산정일인 9월 23일이다. 9월 23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신축 빌라의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아래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조합원 자격 인정에 예외 규정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죠. 자, 먼저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부동산 공급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 부동산 공급권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존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권 기준일이 언제라고 했죠? 6월 29일까지 등기를 완료했을 때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 두 번째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신규 부동산,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신축 빌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외 규정에서 조합원 자격 주어지는 경우는 2월 4일 전에 허가를 받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획을 또 체결을 한 상태이면서 지구 지정 전에 소유권을 받는 경우는 신축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은 어떨까요? 자,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는 9월 23일 전후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축 빌라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분류를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기존 부동산이 있을 거고, 기존 부동산은 구빌라가 되겠죠. 기존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매매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죠. 자, 매매로 주택을 구입 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현재도 인정이 된다. 하지만 후보지가 선정이 될 경우, 자,
바로 12월 이번 달 말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죠. 25개의 구역이 지정이 되게 됐는데 후보지가 선정이 되는 즉시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건축 제한이 신축과 같은 건축 제한이 2년 동안 건축 제한이 묶이게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신축 빌라의 경우는 9월 23일 전에 허가받은 신축 빌라를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죠.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9월 23일 전에 무조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근거법을 살펴보면은 예외 규정이 이번에도 아마도 앞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 있는데요. 그 근거법이 뭘까요? 바로 도정법이다. 자, 도정법이 뭐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그 상위법을 들여다보면 그 도정법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9월 23일 이전에 허가받은 신축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위법인 도정법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더 지켜본다면 지금은 만약의 경우는 9월 23일 허가받은 신축까지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질 경우는 희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축 빌라의 굉장히 과열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년, 내후년으로 진행이 될수록 오히려 예외 규정이 똑같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다세대 주택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빌라 쪽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눈을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똑똑한 투자자분들은 이런 주의사항까지 잘 체크하셔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특히 빌라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특히 신축의 경우 권리 산정일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갈팡질팡 하시는데 그런 분들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그 권리 산정일 예외 규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상담 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처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 이곳 더블 역세권이네요.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후화되어 있는 곳인데 앞으로 멋있게 또 바뀔 곳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권리 산정일 걱정이 없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는 중구의 신당동이고요. 자, 위치는 2호선, 6호선 신당역 도보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 거리에 있고요. 그 전세를 제외한 실 예상 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입지적으로 장점이 크고요. 그리고 다수의 개발 이슈와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된 지역이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입지를 보면은 신당역을 끼고 있는 바로 여기 신당동이죠. 신당동이 서울 중심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GTX ABC 노선이 지나가는 그 트라이앵글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서울 역세권과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 왕십리 역세권, 그리고 삼성 역세권이 될 이 트라이앵글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이 트라이앵글 범위 안에 또는 이 인접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신당역이죠. 6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바로 신당동 이 위치가 되겠고요. 향후에 GTX ABC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하고 가까워지고 용산 여의도 그리고 강남 중심 업무 지역까지 시간대가 5분에서 15분 안으로 단축이 되는 직주 근접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한 지가 상승 그리고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자, 말씀드렸던 바로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 되겠죠. GTX A, B, C 노선이 만나는 그 트라이앵글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그 향후에 GTX A, B, C 노선이 개통되면 꾸준한 유동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당연하고 임대가 상승을 통해서 매매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주변부가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 이슈로는 주변부의 90만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는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주변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완성된 동대문 DDP를 보시더라도 이 주변부가 건축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앞으로 패션 특구로 더 성장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개발 이슈가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와 연계된 신당동 패션거리와 DDP가 연계된 복합개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미공동대 부지와 연계된 개발 통해서 앞으로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 시세는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에 실제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서울 중심부의 미래 가치가 아주 탁월한 지역 대비 투자금이 다소 1억 3천, 1억 5천 정도면 가벼운 편이다. 이런 지역을 잘 공략한다면 또 권리 산정 일하고 상관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과 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 처익뿐만 아니라 향후 꽤 큰 이제 시세 차익까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그에 맞춘 안성맞춤이 곳인 것 같습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위치가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금 시세 보니까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이것도 계속해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식으로 호재 누려볼 수 있는지 좀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접근 방법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파트는 거래 절벽에 빠지는 반면에 비아파트의 경우는 거래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라고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는 너무 지금 비싸져 있고 투자금이 큰 반면에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투자금이 가볍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 바로 서초동이 되겠는데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위치가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제외한 실투자금은 평균 한 4천 정도로 가볍게 투자를 해서 현재는 전세를 놓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향후에 월세를 전환한다라고 하면 예금보다도 한 두세 배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초동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 가지 포인트를 본다면 당연히 높은 서초동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겠고요. 주변부 다수의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향후에 예금 금리보다도 두세 배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장점들을 분석을 해보면 서초동이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인접지는 어딜까요? 바로 강남 중심 업무 지역하고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고가주택 밀집 지역하고 인접해 있다. 압구정동이 있고요. 반포동이 있겠고 대치동 도곡동이 있겠다. 자,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부동산은
부자 동네 그리고 고가주택 밀집한 지역에 쫙 달라붙어있면 덩달아 내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초동 이런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이슈도 풍부하죠. 신분당선이 착공에 들어가 있고 GTX C 노선이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요. GTX A 노선은 착공 들어가 있고 위례 신사선도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일 정도로 이 주변부의 개발 이슈가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이 완공에 가까워질수록 지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면서 현재 전세를 놨을 경우에 실투자금이 4천 정도 투자를 한다면 이런 서초동 강남권에 있는 시세 차익은 뭐 억 단위로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개발 이슈가 풍부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서초동이 향후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이 상부가 복합 개발이 되면 당연히 주변부의 지가 상승을 통한 주변부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충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도 초고층 복합 개발되기 때문에 향후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주변부에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1.5룸의 희소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4천 정도 투자를 해놓고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정보사 부지에도 실리콘밸리 그 오피스 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내년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변부에 이런 복합 개발을 통한 젊은 일자리 창출이 풍부해진다면 말씀드렸듯이 1.5룸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세대 주택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부터미널도 복합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자, 정리를 해본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서초동 그 시세가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고 났을 때 실투자금은 4천 정도, 평균 4천 정도로 소액 투자로 가볍게 투자도 가능하고 또 다세대 주택도 너무 투자금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 4천 정도로 최초 내 집 마련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거 공간이 또 희소한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까지도 좋은 체크리스트로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전화 계속해서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역시나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도 문자 남겨주십시오. 다만 문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떠나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이곳입니다. GTX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사업의 수혜지이고요. 또 주변 택지지구 완성으로 점점 더 지역 가치가 상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 이후에는 서울 서남권으로 가볼 텐데 지벨리의 인차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직주 근접 입지로 직장인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3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형과 그리고 3룸 넓은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도 좋은 투자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형 오피스텔 정보고요. 위치가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금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지축동. 지금 계속해서 핫한 곳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또 바라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미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미라 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좀 풀렸죠. 그래서 풀린 만큼 부동산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도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함께 첫 번째로 가실 지역인데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축동 하면 생소하실 텐데요. 지하철 3호선 지축역입니다. 지축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3룸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지축역에 최초로 지어질 오피스텔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2,800만 원에서부터 전세를 놓을 경우에 3,200만 원까지 가격 안내드립니다. 핵심 포인트로서는 현재 편리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통 그리고 녹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나 또는 어떤 대형 기업들이 상주에 있어서 직주 근접에 대한 입지로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축역의 랜드마크로 예상인데요.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함께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분석을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상승되는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 이곳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장점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지축역이죠. 3호선의 서울 다음, 구파발 다음 한정거장역이고요. 그리고 고양에서는 현재 택지로 나뉘는데요. 원흥과 삼송 그리고 지축지구 그리고 아래로서는 3기 창릉 3기 신도시로 나뉩니다. 현재 원흥과 삼송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지금 완료된 지역이고요. 현재 이제 입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지금 한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파발역과는 바로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아래로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예정에 있는데요. 이곳의 인원이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가 지금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지축역 쪽으로 지금 임금 배우 수요들이 상당히 몰릴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위쪽에는 북한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창릉천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배산 임수의 지형이라 해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로서는 이제 서호릉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신분당선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교통망으로 봤을 때는 통일로와 또는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함께 서울 문산 고속도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흥 강매 구간과 하정 신사 구간이 연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상권들이 지금 인접해 있는데요. 현재 복합 단지라든가 또는 삼성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또는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 쇼핑센터죠. 그리고 지금 고양 쇼핑센터라고 해서 이곳에서는 고양의 집값의 주범일 정도로 이곳에서는 먹고 마시고 또 즐길 그런 거리들이 가득한 곳이죠. 또한 이제 또 다른 또 은평 쇼핑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농산물을 갖다가 직접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로 마트까지 있어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대형 쇼핑몰이 있긴 하지만 이곳은 그래도 3개 정도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근의 배우 수요까지 은평 뉴타운에서 3호선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인근 배우 수요 또는 잠재 수요가 1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정도로 그 굉장히 인프라라든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저는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GTX A 노선을 나중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GTX A 노선이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호선이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어떤 호재 더 누려볼 수 있는지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GTX 노선인데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죠. 현재 그 수도권 외곽 운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주요 도점을 거쳐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지하철보다는 3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14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고요. 또한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개통이 된다면 수도권의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 및 빠른 시간으로서의 서울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생산 유발 효과로서는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인데요. 신분당선은 현재 광교,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선이죠. 그런데 현재 강남역까지 운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사역이라든가 용산역 그리고 삼성까지 지금 연결 예정에 있어서 현재 고양 삼성이나 원흥, 지축 또는 창릉 등 신도시 주택에 비해서 교통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고양선입니다. 현재 서부선을 연장하는 고양선이고요. 고양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를 거쳐서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경전철입니다. 올해 2월에 예비성 타당성을 시작을 해서 5개월 만에 이제 통과를 했죠. 그래서 세전역에서의 환승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향상이 될 예정이고요. 고양에서 여의도의 이동 시간이 50분에서 25분 정도 단축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덕양구 지축 차량기지 이전 추진인데요. 3, 4호선의 어떤 경정비를 맡아서 했던 핵심 장소죠.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로서 삼성 지축 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은평 뉴타운이나 또는 삼성 지축 원흥 지구의 역세권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족한 공공시설이나 상업 업무시설 등이 수요로 충분히 판단되기 때문에 3호선 파주시로 연장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나 지축지구의 도시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일로 주변이 상당히 혼잡한데요. 그 교통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지축지구 그리고 은평 뉴타운의 교량 사업인데요. 현재는 지축역에서 이 앞에 창릉천인데요. 여기 바로 아래가 이제 은평 뉴타운입니다. 현재는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다리를 하나 놓겠다는 거죠.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로 쪽으로 돌아서 갔던 서울 지역을 다리 하나로서 바로 이제 직진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암 DMC라든가 또는 마포 등으로 한 번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삼성지구나 또는 지축, 지구 또는 은평 뉴타운의 수요층이 상당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지축지구에 그 어떤 입주가 시작되면 더더욱더 많은 이제 관심을 끌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들 그리고 그로 인한 호재들 여러분께서도 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역시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3억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에서부터 3,200만 원인데요. 현재 지금 이거는 선 분양이고 준공이 되려면 한 1년 정도 남았을 것을 예상을 했을 때 전세 가격과 분양 가격이 동일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월세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혹시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월 한 11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현재 이건 개인 차나 또는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을 보시고 자금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임대가 여러분께서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전략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에 있는 넓은 3룸 오피스텔 정보고요. 지금 이곳은 신안산성 그리고 신독산역 예정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도 역시나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하게 또 들어볼까요? 네, 서울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시흥동에 이제 착공 중인 신안산선의 신독산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예정에 있고요. 3룸 오피스텔입니다. 가격대는 2,900만 원서부터 3,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전세를 놨을 때 예상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입니다. 투자의 포인트는 편의성 높은 인프라를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지밸리 등 굵직한 대형 단지들이 주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풍부한 임차 수요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금천구에서는 수건 사업이자 3+ 핵심 사업이 지금 다양하게 개발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높은 미래 가치와 함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곳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리로 인한 다양한 수혜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수요층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입지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만나볼게요. 네, 금천구 시흥동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금 열악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집값에 대한 그 부분도 좀 상승이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개발을 품고 있어서 꾸준한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흥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흥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안산선과 함께 그리고 2호선 그리고 1호선, 7호선이 바로 이제 가깝게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구로 디지털 단지가 가깝게 있어서 직주 근접이 이치한 그런 인접해 있고요. 또는 국가산업단지를 이제 지밸리라고 부르는데요. 지밸리에는 1만 2천여 개의 기업이 들어서고 또한 근로자들이 26만여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오래된 그런 집들이 많아서 대부분이어서 실수요층들이 상당히 두텁죠. 또한 이제 그 새로운 임차자들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실수요층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어서 주거 수요 역시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이제 도로교통망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게 외곽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상당히 이제 인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남부 순환도로 또는 서부 순환도로 그리고 1번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강남 및 인천으로 해서 이동이 수월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제1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성남 안양간 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외로 나가기 상당히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금천구에서는 이제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입지적인 장점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개발 호재 소식이 있죠. 자, 그 부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지금 개발 호재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동안 이제 금천구에서도 3+1 핵심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죠. 첫 번째가 신안산선 개통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지나는 복선 전철로죠. 그리고 시흥에는 3개의 역이 이제 신설 예정에 있고요. 그동안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1호선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편했을 텐데요. 금천구 중심을 갖다가 가로질러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중심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성 상당히 나아질 예정이고요. 그동안 이제 그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역이나 공덕역 또는 여의도 쪽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풍부해질 그런 예정이고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지금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2024년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옛 대한전선 부지 개발 사업인데요. 금천구청역의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부지죠. 지상 18층과 지하 5층 규모로서 81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또한 공동 900세대와 함께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금천구에는 그 종합병원 시설이 좀 없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좀 불편했을 텐데요. 이게 들어선다고 하면 의료 서비스, 주민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의 뭐 어떤 양질의 제공과 함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 서비스가 또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역세권에 또는 활성화 등에 이제 기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은 금천구청 복합 역사 건립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제 금천구청역은 금천구에서 간문과도 같은 곳이었죠. 40년간의 열악한 시설을 등에 지고 개선이 없었는데 이제 개선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역사협회는 폐저 유지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이제 행복주택이 한 230가구 정도 신설될 예정이고요. 이런 어떤 이제 금천구청역이 변모가 된다고 하면 그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 개발과 함께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이제 그 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공군부대 이전 소식인데요. 그동안 금천구의 굉장히 노른자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었죠.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위치해서 북쪽 가산 디지털 단지와 남측 금천구심 지역을 차단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군부대가 현재 이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 주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탈바꿈되는 그런 이슈되는 계획으로서 현재 이전 후에 그 지밸리와 연계한 서남권 IT, 융봉합, 복합 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그 활성화와 함께 주변 어떤 시장에 대한 개선이 개선될 금천구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교통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현재 가격대는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3룸입니다. 다른 서울 지역의 투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세를 놨을 때는 2억 8천만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입니다. 월세를 오셨을 때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듯 그 시흥에 있는 어떤 이 부분은 지금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제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금 계획 잘 세우셔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전세를 활용 시에는 충분히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좋은 전략으로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다만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